오늘 영상은 제 블로그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네이버 홈판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도를 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좀 수백 개의 블로그를 분석하고 또 그거를 적용해서 제 블로그에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처음엔 솔직히 좀 홈판 노출은 운 아니야? 내 글은 왜 유입이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통된 패턴과 공식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 블로그의 거의 절반 정도가 홈판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홈판 노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앞으로 홈판에 대해 시리즈로 좀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직접 겪은 성공과 좀 실패 사례를 공유하면서 홈판 노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했던 첫 번째 방법은 수백 개의 제목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네이버의 홈 화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이버의 홈 화면이 유튜브 홈 화면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결국 썸네일이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영상을 올려도 클릭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조건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블로그도 똑같았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내 제목을 클릭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과 대표 이미지는 무조건 중요했는데요. 저는 센스가 좀 잘 없는 편이라 제목 짓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뭘 했냐면요. 제가 지난 9월부터 이 홈판에 뜬 블로그들의 제목과 대표 이미지를 거의 하루에 5개에서 10개씩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화를 하고 분석을 했어요. 이 제목은 왜 사람들이 클릭할까를 확인을 했어요. 제목을 계속 이제 쪼개본 거죠. 여러 구조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은 이 4가지여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 4가지 구조였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 제기하고 뒤에는 반전 결론. 예를 들면 앞에 뭔가를 설명하고 뒤에 봤더니 알고 보니 이런 식의 구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숫자를 넣고 그리고 어떤 상황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제목의 패턴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했던 것보다 뭐뭐가 안 좋았다. 막상 알고 보니 뒤에는 뭐뭐 이랬다. 약간 반전식의 제목이 있었고요. 또 네 번째는 실행을 유발하는 이제 준비형 그런 식의 제목이 있었거든요. 이거 말고도 제가 분석한 구조는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었는데 이게 좀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제목과 이 대표 이미지의 경우 29만 원 정부에서 냉난방비 지원 확대한대요. 요거는 이제 29만 원이라는 숫자로 클릭률을 높이고 이 정부의 정책 같은 거 그런 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제목을 구성했고 이 대표 이미지도 굉장히 클릭을 유발하는 궁금증인 대표 이미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쭉 계속 붙여넣은 다음에 분석을 해봤어요. 두 번째, 시의성 있는 주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홈판은 검색 결과가 아니라 개인화 맞춤 공간인데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는 이슈가 보이면 사람들은 클릭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어떤 주제의 이슈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누가 더 잘 쓰냐보다 누가 더 빨리 쓰느냐가 훨씬 중요해져요. 그래서 블로그를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는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통계 트렌드 누르면 각 주제별로 사람들이 지금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가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이거 이미 블로그 지수 높은 사람들이 검색 다 차지하고 있어서 쓰나 마나인 거 아닌가요? 라는 궁금증을 많이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검색 유입만 있어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이제는 검색 유입만 있는 구조가 아니고 홈판 유입이라는 또 다른 통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수요가 많아지면 네이버는 그 주제를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새 글도 테스트 대상에 포함돼요. 그래서 시의성 있는 주제는 지수와 상관없이 홈판 초기 노출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때 제목은 당연히 아까 1번을 반영해주면 정말 좋겠죠? 숫자를 넣는다거나 반전, 문제 제기, 실행 유도 이게 같이 들어가면 클릭까지 이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홈판 유입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여기에 있는 주제로 글을 쓰니까 홈판 유입이 점점 늘어나면서 방문자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원래 제가 방문자가 새벽 5시에 일어나면 300명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계속 쓰다 보니까 새벽 5시에 1000명까지 찍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블로그를 잘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많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4개월 동안 제목 패턴을 분석했고요. 동시에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들의 글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주제는 가리지 않았어요. 뭐 경제, 연애, 뭐 건강 리빙 등 잘하는 블로그는 전부 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부러운 마음도 컸거든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방문자가 높지? 왜 홈판에 계속 뜨는 걸까? 글도 잘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 좀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은 하루에 10개씩 포스팅을 하고요. 그분은 경제 블로거였는데 몇 달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전부 다 다뤘어요. 처음에는 와, 이 사람 뭐지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확 뛰더라고요. 이거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포스팅 수와 누적의 문제였던 거죠. 또 다른 분은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글을 씁니다. 자기가 실패로 투자한 얘기, 뭐 고민했던 과정을 아주 쉽게 풀었어요. 정보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공감하고 계속 찾아보게 되면서 이제 네이버에 선택을 받은 거죠. 그렇게 이웃이 쌓이고 하루에 뭐 3만 명, 4만 명 이상씩 들어오는 블로그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뭐 방송 연애 주제로 아주 꾸준하게 씁니다, 글을. 뭐 이슈가 생기면 빠르게 쓰고 흐름이 끊기지 않게 계속 쓰면서 방문자를 모으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잘 되는 블로그는 각자 방식이 달라도 자기만의 한 가지 방향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포스팅 발행수, 어떤 사람은 경험, 또 어떤 사람은 트렌드 캐치.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좀 하나예요. 반복된 행동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부러워하는 걸 그만두고 이 사람은 왜 잘 될까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뭘 계속하고 있을까. 그걸 하나씩 제 방식으로 가져오기 시작했고 블로그 운영도 그렇게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요 포스팅 본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 글을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크롤을 쭉쭉 내리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바로 체류 시간인데 얼마나 이 포스팅에 오래 머무느냐. 이 홈판에서는 이 홈화면, 이 홈판에서는 여기 이제 클릭만큼이나 이 글을 눌렀을 때 이 체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본문 구조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내 글이 이렇게 사람들이 클릭을 했을 때 끝까지 읽을까? 처음에는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막 썼거든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잘하는 상위 블로거들 보면은 여기 초반에서 딱 포인트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홈판 유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목에서 한번 선택을 받고 그리고 본문에서 또 한번 선택을 받아야 그 글이 그 다음에 네이버가 이 홈판 노출로 더 뿌려줄지 그거를 이제 결정 짓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네이버를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제 북마크에 즐겨찾기를 해둔 공식 사이트들인데요. 저는 여기를 시간 날 때마다 정말 틈틈이 들어가서 읽었어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블로그에도 교과서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블로그 강사들, 또 오래 살아남은 블로그 고수들은 이 공식 자료를 거의 매일 들여다볼 거예요. 요 리스트는 제가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도 따로 정리를 해뒀어요. 아니면은 이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 해두시고 지금 모두 즐겨찾기를 해두세요. 특히 제가 추천하는 곳은 이 네이버 서치앤테크와 그리고 여기 단24 여기 이 두 개의 사이트인데요. 이 두 곳만 제대로 봐도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방향이 많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꼭 이 두 개는 틈틈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지난 16년 동안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써왔고 얼마 전에는 전체 블로거 중에서 100명에만 뽑히는 올해의 블로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저라고 처음부터 잘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글쓰기 재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뭘 했냐면 저는 의심하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블로그에도 분명한 방향과 좀 잘 되는 구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상승하는 비결은 아래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다. 계속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다. 내 블로그 방문자를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지 마세요. 대신 이걸 해주세요. 잘하는 블로그를 보면서 왜 이 사람은 잘하는 걸까? 분석하고 그거를 내 방식으로 블로그에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쓰는 거. 한 달 결과가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 하루 1포 이상은 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홈판 유입이 서서히 늘어나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정확한 방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블로그에서 계속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고 있거든요. 매일 새벽에 좀 5시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저는 방문자 수를 확인을 하면서 300명, 500명, 그리고 1000명까지 늘려왔고 이제는 새벽 방문자 2000명이 제 목표인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도 이 시리즈 영상으로 계속 찍어볼게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거나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블로그 성장을 돕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